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부상원을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수용과 보상 전체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 협의보상 평가. 정비사업에 따른 현금청산의 경우에는 첫 단추가 현금청산 평가죠. 이 협의보상 평가에서 협의보상금의 책정에 있어서 수용을 당하시는 토지주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유자 추천 평가사 선정 기준에 관한 실무적인 몇 가지 이슈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유자 추천 평가사 선정의 중요성은 굳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누구로 할지 일단은 낙점하신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그리고 면적의 2분의 1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동의서를 소유자들한테 막상 받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보상법에서는 시행령 28조에서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항에서 보면은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 단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의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디테일한 경우의 수에 대한 해법으로 딱 하나 6항에 자신들도 평가법인을 추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은 국공유지는 동의 요건을 산정할 때 면적과 총수에서 뺀다라는 규정밖에는 디테일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표준 지침이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실무에서는 소유자 추천 평가사 선정에 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 당시에 워낙 사업지구 하나하나 규모가 컸던 관계로 각 신도시마다 LH,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그 지구가 입지한 시에서 설립한 도시공사, 이들이 각각 시행자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각 사업 시행자 지구별로 별도로 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져서 그렇게 평가사를 사업지구 담당 LH면 LH, 경기도시급선 경기도시공사, 아니면 각 시에서 만든 도시공사 그 사업지구마다 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한 적이 있었고, 신도시 하나의 면적이 수백만 평에 이르다 보니까 구역을 여러 개 쪼개서 평가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평가사 선임 동의 요건이 각 쪼갠 구역마다 과반 동의를 받는 건지, 아니면 전체 수백만 평 구역을 합산해서 50% 동의 요건을 넘기면 일단 그 쪼갠 구역 수만큼 평가사 선정할 쿼터를 주고 각 비대위가 알아서 평가사를 나눠서 선임할 수 있는 그 쿼터를 주고 알아서 선임하는 권한을 주는 건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시행한 3기 신도시는 후자, 즉 전체 구역을 기준으로 과반 동의 50%를 딱 맞추면은 알아서 이제 쿼터를 주고 선정해라 이렇게 한 반면에, 가장 늦은 광명시흥 신도시에서는 일단 앞선 관행과 다르게 구역을 8개로 쪼갠 다음에 각각 50%를 넘겼는지 보겠다 해서 현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소유자 추천 동의를 받는 실무상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상황을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의 요건을 50% 넘기기 위해서 토지주 대책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서 별도의 보상 절차가 없이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 취득한 경우라던가, 주소 불명으로 아무리 해도 사업 시행자도 접촉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토지주 대책위에서도 그 토지주를 연락을 닿지를 못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람들도 동의 요건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동의 요건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토지 조서상의 소유자로 기재가 됐는데, 막상 보상계획 연락 공고 당시에는 이분이 사망을 하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역시 기준이 없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앞선 2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질의회신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국토부 회신을 보면은 동의 요건을 산정할 때 보상 절차 없이 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신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질의회신에서는 전체 면적을 카운트할 때 사업지구의 면적이 아니라 보상 대상인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답신한 바가 있어서 2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소불명자도 동의자 수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소불명자를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 즉 주소불명이라 할지라도 동의자 수 전체에 카운트해야 된다라고 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의 경우에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 상속자들 각각이 감정평가사 선정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간혹 공유토지의 경우에 대표자 1인이 의사표시를 해서 전체 공유자를 대표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공유토지의 경우에 그 토지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공유자 각각이 인원수에 카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소유자 추천 동의 요건과 관련해서 가장 실무상, 제 경험상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정리한 글이나 영상은 아마 이 영상이 최초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 아시아감정평가법인은 소유자 추천 보상평가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동의 요건 충족이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 수준에 달성해 있어가지고 총력을 다하는 법인이란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유자 추천 보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아시아감정평가법인이나 중앙토지보상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